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농도가 급증하면서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없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중 10%를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에너지, 산업 그런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포집을 해서 직접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일산화탄소 등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쓰는 기술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까지만 하는 기술을 우리가 CCS, 활용까지 하는 것을 CCU라고 각각 분류를 하는데요. 탄소 포집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이라든가 제철 산업 또 정유화학 공장의 굴뚝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모으는 것이고요. 탄소 저장은 굴뚝 배기가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층에다가 주입을 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모니터링이라든가 연구 격리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고요. 탄소 활용은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라든가 제품으로 직접 또는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학적, 생물학적 전환이라든가 광물화를 통해서 석유 정유 단계 중간 물질인 납타 등으로 바꿔서 연료, 화학물질, 건설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 자체도 공업용, 식음용 혹은 농업용으로 비전환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어쩌면 할 수 있는 이런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이 있다면 이 선진국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이 있었죠. 올해 4월에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포집 저장 활용에 관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투자 기업에다가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기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직접 탄소 포집 시설을 건설하는 데 1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직접 탄소 포집 기술에 3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매년 600만 톤에서 1200만 톤의 탄소 매립 저장고를 확보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저장 시설이 가동되면 일본 연간 탄소 배출량의 약 1%인 약 1,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전략기술로 분류를 하고 2030년까지 연 3천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각국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투자 기업에다가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탄소 포집 저장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탄소 포집 저장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 투자비의 60%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많은 나라들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탄소 활용인 이 CCU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10년 동안이죠. 탄소 포집 활용하는 이런 CCU 기술에 대한 실증, 상용화 연구가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서 상용화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건설 소재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카본 키워사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시멘트 내 이산화탄소를 광물 형태로 고정하는 기술을 상업화했고요. 독일의 코베스트로사는 이산화탄소를 반응 원료로 사용을 해서 폴리우레탄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기존 제품보다 20%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자동차 내장재 매트리스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CRI사는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메탄올을 생산, 청정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했는데요. 또 독일의 아우디, 포르쉐의 경우에는 합성 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을 시켜서 경유, 휘발유와 같은 합성 연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청정 합성 연료 기술로 유럽연합에서 엔진차 판매를 금지를 했지만 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이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저 대통령 직속 있죠.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산업의 활성화 및 기술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US 기술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제 정부 출연연과 5개 기업이 합동으로 CCUS 기술 혁신 추진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국내 10억 톤 탄소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 조기 확보를 하겠다. 둘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만든다. 세 번째, 해외 CCU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네 번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 모델로 육성한다. 다섯 번째, CCUS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도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프로젝트는 건물이라든가 도로 등 도시 인프라가 이산화탄소를 흡수, 전환하도록 설계를 해서 도시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넘어서 배출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카본 네거티브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총 24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9,100만 톤을 감축을 해야만 하는데 CCUS 기술을 통해서만 이 중 1,120만 톤을 줄여야 하거든요.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중에서 CCUS 비중을 8에서 12.3%까지 높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이라든가 세액 감면을 해줘서 탄소 포집 저장 활용에 대한 기술의 국산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